안녕하세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최고의 갑부이자 세계 탑10인 홍콩의 부호 이가성의 검소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상생활과 그의 어록 중에 육불합 칠불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시청만 하시면서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효율적인 노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홍콩에는 이가성, 중국말로 리자청이지요. 리자청이라는 부호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부자라고 할 정도로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 정도는 아마 이가성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특히 홍콩 경제, 더 나아가 전 중화권 경제와 아시아 경제에까지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는 13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업을 포기하고 홍콩으로 건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30세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청쿵그룹을 만들었으며 홍콩 정권시장의 30%가 그의 소유라고 한답니다. 현재 개인 재산만 해도 수십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게 첫 번째 배울 점이고, 지금도 5만원 이하의 구두와 10만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를 타면서 검소하다는 게 두 번째 배울 점이고요. 또 그 전력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 세 번째 배울 점이랍니다. 그것도 회사 명의가 아니고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기부한다는 점인데요. 기부금 중에는 장학금으로 매년 3천억 원 이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아시아의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 이외에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고 오로지 근검 전략이 몸에 배어서인지 사치를 부린 적이 없고요. 부유하게 태어난 그의 자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3D 노동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경험을 쌓게 했답니다. 이렇게 전략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했다고 했죠. 그는 또 매주 일요일이면 자녀들에게 고전을 읽어주며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은 아버지는 비즈니스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대신 논어나 맹자 같은 고전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세가 기울어서 13세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온갖 굳은 일을 하였으나 늘 마음속으로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했는데요. 돈 버는 데만 열중하는 구두쇠가 아니고요. 자신이 번 재물을 주위 사람들과 나눔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거라는 의도를 세웠다고 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듯이 그의 선한 마음가짐이 결국에야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자수성가하여 아시아의 최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초심은 변치 않고 신념을 굳게 지켰는데요. 부와 권력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비워야 할 자리가 욕심으로 채워지고 부와 권력을 남용해서 남에게 함부로 원망을 사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가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면 그 공덕으로 절대 망할 일이 없고요.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돈 버는데도 다 법도가 있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록 중에 교우 관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알고자 하는 육불합 칠불교인데요. 어려운 한문은 없죠. 이 말의 의미는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육불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가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다섯 번째,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다음 7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가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말라. 두 번째가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세 번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네 번째,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여섯 번째,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마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러한 육불합 칠불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거울로 삼아야겠죠. 그리고 리자청 회장은 그의 운전기사와의 인연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일화는 어느 부호와 운전기사의 이야기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답니다. 리자청 회장의 운전기사는 30여 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퇴직할 때가 되었는데요. 리자청 회장은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200만 위엔의 수표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전기사는 필요 없다고 절레절레 사양하면서 자신도 2천만 위엔, 그러니까 약 36억 원이죠. 그 정도의 재산을 이미 모아놓았다고 말했답니다. 운전기사의 월급이 약 5, 6천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년간 그런 거액의 돈을 모았는지 궁금하여 묻자 운전기사는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 지금 자산이 2천만 위엔, 그러니까 36억 이상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누구와 인연이 되었느냐에 따라 인생의 흥망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일화지요. 예를 들어 파리의 뒤를 쫓아가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아가면 꽃밭을 함께 논일게 된다는 말이 있겠지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맹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시려면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맹자의 성장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답니다. 리자청은 오랜 세월 그의 경험을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사람을 사귀거나 동업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답니다. 6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7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 바로 육불합 칠불교랍니다. 우리나라 최고라는 삼성그룹도 고 이병철 회장이 직원을 뽑을 때 옆에 유명한 점술가를 두고 인재를 뽑았다는 일화로도 이미 유명하죠. 그래서 삼성이 단기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점술가를 옆에 두었다기보다는 모든 대소사를 앞두고 그만큼 옥석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답니다. 선대 왕의 일화에서도 충신을 가까이 한 임금은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고 간신을 가까이 한 임금은 나라 전체를 비탄에 빠뜨리고 자신도 끝내 자멸하는 역사를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나 혼자 잘나서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지만 인간관계를 통해 전달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육불합 칠불교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최대 부자 리자청의 검소한 생활과 봉사정신, 그리고 육불합 칠불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